때는 바야흐로 2026년하고도 6월, 드디어 2026 피파 월드컵이 시작을 하면서 전세계 축덕들의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리듬으로 뛰기 시작을 한단 말이지. 역시나 축덕인 내 가슴도 빠른 리듬으로 뛰면서 한편으론 또 아련하게 내가 실제로 봤던 월드컵들의 추억이 생각나면서 귓전에 지난 월드컵 응원가들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거지. 그래서 이번 시간엔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여 역대 월드컵 응원가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보겠다, 그런 얘기야. 우리 함께 렛츠고 투게더야. 흔히 우리는 월드컵 응원가 하면 오필슨 코리아를 떠올리고 이게 최초의 월드컵 응원가가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보다 먼저인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도 응원가가 있었어. 그게 바로 클론의 월드컵 송이었지. 이 노래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을 앞두고 MBC가 김창완에게 응원가 제작을 의뢰해서 탄생한 노래였어. 이 월드컵송은 1997년 10월 처음으로 방송을 탔고 이후 프랑스 월드컵 본선까지 MBC에서 송출됐지. 하지만 그 당시에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 왜냐? 왜긴 당시 역대급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그냥 개처발리면서 대회 도중에 감독이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면서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짜게 식어버리면서 클론의 월드컵송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거지. 그때 우리나라랑 같은 조에 있던 나라가 멕시코, 네덜란드, 벨기에. 야, 이게 진짜 죽음의 조였거든. 근데 도대체 뭘 믿고 우리가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다고 설레발을 쳤었는지. 그러니까 개처 맞은 거 아니야.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야. 드디어 때는 바야흐로 2002년, 이때 레전드 월드컵 응원가가 탄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윤도현 밴드의 오필슨 코리아였지. 이 노래는 원래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붉은 악마에서 응원가 앨범 꿈은 이루어진다를 제작했는데 이 앨범의 수록곡이었어. 2002년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은 월드컵 4강이란 정말 놀라운 성적을 기록하면서 전국이 그야말로 월드컵의 열기로 후끈 달아오르면서 난리가 나면서 이 노래도 2002년 월드컵을 상징하는 국민 응원가가 되면서 윤도현 밴드는 그야말로 국민 밴드가 되고 말았지. 야, 이 당시 진짜 대단했었잖아. 우리나라가 4강이라니 아마 내 평생 다시는 보지 못할 성적인 것 같은데 그렇잖아. 지금 축구협회 꼬라지를 보면 사실 4강은커녕 암튼 그때는 온 나라가 다 미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오필슨 코리아가 울려 퍼지고 그랬다. 그리고 이때 클론의 발로 차도 나름 인기를 끌었는데 이 노래는 98년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MBC가 김창완에게 의뢰를 해서 만들어진 응원가였어. 이 노래는 2002년 월드컵 내내 MBC를 통해서 전파를 타면서 알려졌지만 오필슨 코리아만큼 폭발적인 반응은 없었지. 이게 오필슨 코리아만큼 이렇게 뭔가 단순하면서 가슴을 팍 그냥 타오르게 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야. 암튼 그건 그거고 2002년 이때 이 양반 졸라 멋있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된 건지. 사실 이번 월드컵이 역대급으로 관심과 기대를 못 받는 월드컵이 된 게 이 양반 때문 아닌가. 이거 뭔가 씁쓸하구만. 이렇게 2002년 월드컵이 역대급 성적을 내면서 역대급으로 흥행을 하면서 오필슨 코리아도 역대급으로 인기를 끌게 되지. 그러니까 2006년 월드컵 때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와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제2의 오필슨 코리아, 제2의 윤도현 밴드를 노리면서 달려드는데 이때 KTF는 붉은 악마와 함께 레츠고 투게더 앨범을 제작하면서 버즈의 레츠고 투게더를 응원곡으로 밀었어. SK텔레콤에선 윤도현 밴드가 부른 애국가 락 버전을 밀었었지. 하지만 축구 국가대표팀의 공식 스폰서가 KTF였기 때문에 버즈의 레츠고 투게더가 공식 응원가가 되면서 통신사 간의 대결에선 KTF가 승리했던 거야. 이렇게 푸시를 받았기 때문에 레츠고 투게더는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월드컵 시즌에 널리 불려졌지. 하지만 난 개인적으로 좀 그냥 그랬는데 응원가라면서 들으면 오히려 기운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았거든. 나는 레츠고 투게더보다 같은 앨범에 수록되어 있었던 트랜스픽션의 승리를 위하여가 훨씬 좋았단 말이야.
역시나 시간이 지나면서 승리를 위하여가 인기를 끌었고 결국엔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응원가가 됐지. 이 노래는 2006년 월드컵 응원가로 발표됐고 2022년까지 계속 월드컵 응원가로 불려졌는데 2018년 월드컵 때는 독일을 상대로 손흥민이 골을 넣은 후에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하여가 울려 퍼졌어.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축구팀을 상징하는 응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마 이번 월드컵에서도 승리를 위하여가 다시 울려 퍼질 것 같단 말이야. 2010년에도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다시 한번 붉은 악마와 KT는 공식 응원 앨범 더 샤우츠 오브 레즈 유나이티드 코리아를 내놨고 이 앨범의 타이틀곡은 트랜스픽션의 더 샤우츠 오브 레즈였지. 역시나 국가대표팀 공식 스폰서가 KT였기 때문에 이 노래가 월드컵 공식 응원가가 되면서 널리 알려졌어. 그리고 빅뱅과 김연아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한 승리의 함성 더 샤우츠 오브 레즈 파트 2를 발표하기도 했지. 트랜스픽션으로는 좀 약하다 싶었는지 당시 가장 잘 나가던 빅뱅과 김연아를 기용해서 붐업시켜보려고 했던 것 같아. 이 노래 이외에도 이 당시 싸이와 김장훈, 박현빈, 노라조 등등 다양한 가수들이 월드컵 특수를 노리면서 응원가를 내놨지만 전부 이동국의 물회오리 슛 마냥 실망스러운 성적만 기록했는데 그도 그럴 게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저퀄리티의 월드컵 응원가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오다 보니 대중들은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결국 외면을 받았던 거야. 이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붉은 악마는 응원가 앨범인 위아더 레즈를 내놨었고 김영중, 조성민, 이장우가 더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뭉쳐서 부른 I love Korea라는 응원가를 야심차게 내놨지만 당시 우리나라 대표팀이 1승도 못하고 처망하면서 월드컵 열기는 짜게 식었고 이때 내놨던 응원가도 꼴이 우습게 되면서 잊혀지고 말았어. 그래서 그런지 I love Korea라는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김세정과 레오가 부른 우리는 하나라는 공식 응원가가 나왔었지만 이때는 이전 월드컵들에 비해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시들해졌고 이전처럼 막 응원가가 쏟아져 나오고 그러지도 않았어. 그리고 공식 응원가라고 나왔던 우리는 하나라는 노래도 좀 그냥 별로였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지. 사실 이 노래도 약간 물회오리슛 느낌이 있어. 이후 2022년 월드컵 때도 YB가 부른 더 뜨겁게 한국이란 공식 응원가가 있었고 이 노래에는 고 유상철 감독의 목소리가 AI로 복원된 나레이션이 삽입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지. 이때는 2010년 이후 12년 만에 16강에 진출하는 좋은 성적을 거뒀었고 대표팀의 경기력도 아주 좋았던 진짜 오랜만에 국대 경기를 보면서 축구 보는 맛이 났던 그런 월드컵이었다 이거야. 그게 벌써 4년 전이라니. 시간 진짜 빨리 가는 것 같네. 드디어 6월 11일 2026 피파 월드컵이 개막을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우리나라 국대 공식 응원가가 나와. 투어스의 드림 위드 어스라는 노래란 말이야. 이 노래는 월드컵이 개막하는 6월 11일 날 나오는데 과연 노래가 어떨지 막 궁금하진 않아. 그냥 물회오리슛 느낌만 안 나면 된다 그런 생각이야. 다만 궁금한 건 이번 월드컵이 우리가 함께하는 꿈이 될지 아님 너네들의 꿈이 될지 그건 좀 궁금하네. 이번 시간엔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여 역대 월드컵 공식 응원가에 대해서 한번 싹 핥아봤는데 이번이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아서 좋은 성적을 내면 좋겠다는 생각반, 또 한편으론 축협이 정신 좀 차리게 제대로 처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반, 반반 치킨 같은 마음이라네. 그러니까 경기할 때 반반 치킨 시켜서 먹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라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